안녕하세요. 키즈스피치 마루지 이지윤 대표 원장입니다. 지금 시리즈로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과 말을 안 한다. 쑥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택적 함구증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2회차 영상을 이렇게 어딘가에서 참고하시면 선택적 함구증 체크리스트와 실제로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아이들의 특성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왜 우리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일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함구 증상을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쭉 흘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헤이든이라는 분이 선택적 함구증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특성에 따라 교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함구증의 4가지 종류는 공생적 함구증, 수동 공격적 함구증, 그리고 반응적 함구증, 언어 공포증적 함구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생적 함구증. 아이코 어려운 말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엄마한테 의존도가 좀 높은 함구증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엄마가 대신 대답하기를 원하고 또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하고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는 신체적으로도 엄마한테 막 치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막 비비고 기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만 바라보는, 엄마 바라기죠. 뚫어져라 바라보는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와 굉장히 애착이 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애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숨어 있어요. 이런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선택을 하게 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훈련도 같이 해주시고요. 언어적인 훈련으로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좀 대화할 때 아이를 조금씩 참여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옆에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 수동 공격적 함구증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거부를 당했거나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채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오랫동안 쌓여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으로 불만 표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때로는 이럴 때는 비교당할 만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조금 싫었어요. 그게 비교당하고 맨날 질책당하고 하는 부분이 싫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삐져있는 상태가 굉장히 강하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중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 계셔서 내가 요구하는 게 다 거절당한 경험이 너무 많은 아이들,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사실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모두 맞아. 네가 하는 행동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형태로 아주 무한 긍정 에너지를 조금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언어적인 자극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또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털어놓을 수 있도록 살살 유도하는 작업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번째, 반응적 함구증이에요. 이 반응적 함구증은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급작스럽게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는 경우 있어요. 전학이 잦았던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민, 다른 나라로 좀 갔다 온 경우도 있고 이런 등의 변화가 크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슬픈 일이죠.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애착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반려동물이 죽었다거나 그럴 때는 심한 충격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에는 이 경우가 함구증 증상까지 연결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이 함구증이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는 낯선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이 벌어지는 어떤 환경, 변화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는 오랫동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고 노출시켜줘서 이 모든 변화가 괜찮은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과정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가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야. 이게 또 지나갈 거야 라는 것도 암시를 해 주셔야겠지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언어적으로 터칭을 해주는 거는 감성적인 터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그럴 수 있어. 네가 느끼는 충격이 잘못된 게 아니야. 등의 말로 아이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또 마음을 안아주는 응대, 언어적인 응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언어 공포증적 함구증이에요. 이 특징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싫어해. 목소리 웃을 것 같아. 나는 말을 잘 못해. 내 목소리 왜 이상하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다. 나는 말하면 안 되는 아이다. 라고 믿고 말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특징도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건 자존감도 같이 하락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청각적으로 아주 다양한 소리, 자극을 막 넣어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 반응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예요. 부드럽게.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민감한 부분이 살짝 줄어들 수가 있고요. 청각신호 중에서 또 하나가 목소리예요. 목소리도 여러 종류가 있고 다 이상한 목소리는 아니야를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칭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아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혹은 촬영해서 들어보는 것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이 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이런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부분은 이런 아이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신뢰가 쌓인 후에 그리고 또 작은 소리로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각각의 큰 특성에 따라 그 원인, 특징, 그리고 교정 방법을 살짝 좀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함구증 교정은 하루아침에 완전 드라마틱하게 뿅 하고 교정되는 건 아니에요. 짜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절대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긴 호흡이에요. 긴 싸움이 될 거고요. 꾸준하게 노력하고 전문적인 코칭이 들어간다면 정말 100% 상당 부분이 개선됩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실제로 선택적 함구증으로 저하고 수업을 한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개선이 돼요. 그건 이제 딱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 쪽으로 될 수도 있고 대면 관계일 수도 있고 소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누구 닮아 그러나 원인 찾으려고 서로 책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즐거운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칭도 즐겁게 해야 돼요. 엄마도 즐거워야 하고 아이도 즐거워야 하죠. 자, 오늘은 선택적 함구증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선택적 함구증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응원받고 더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노하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